연속극 수용소의 노래는 제가 9살부터 19살까지 10년간 아무 죄도 없이 요독 수용소에서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 체험을 했고 제가 체험한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극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수용소에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북한의 수용소의 실태를 알아서 북한의 이 정치범 수용소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뭐야, 땅을 팠으면 시신을 묻어야지. 왜 갑자기 죽은 사람한테 달라붙는 거지? 이것은 내 거야! 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입을 끼야요! 나! 이거는 내 끼야! 내 끼라고! 아, 내 거야! 요즘 나도 언 땅을 곡괭이로 대충 파고 시체를 묻으려던 사람들이 갑자기 곡괭이를 놓더니 시체에 달려들어 죽은 사람이 입고 있던 누더기를 서로 벗기는 것이었다. 나는 돌아서서 정신없이 뛰어오고 말았다. 아무리 입을 게 없어도 죽은 사람의 옷을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다니. 저 사람들도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수용소는 인간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야. 처음 우리에게 모포를 나누어 주던 보위원은 마치 자기 것을 죽이라도 하는 양 있는 대로 생색을 냈다. 도둑 맞지 않게 조심하라. 여기선 죽을 때까지 담요는 더 이상 주지 않으니까니 잘 간수하라. 우린 그 말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이 사실로 나타났다. 우리 식구의 담요 한 장이 없어진 것이다. 어느 틈엔가 도둑을 맞은 것이었다. 담요 한 장이면 여기서는 겨울 나는데 아주 요긴한 귀중품 중의 귀중품이었다. 아휴, 어떤 벼락 맞을 놈이 담요를 훔쳐가? 할머니도 욕해? 응, 담요를 훔쳐갔으니까 욕해야지. 할머니, 엉덩이 다 꿰맸어요? 그래, 다 됐다. 자, 철안이 한번 입어볼래? 오빠, 옷이 이상해. 거지 같아. 못 떠? 아이고 미호야, 오빠한테 그럼 못 써. 그래도 우습잖아요. 나는 입고 있던 옷이 다 해져서 팔꿈치와 무릎, 엉덩이에 난 구멍으로 찬바람이 마구 들어와 견딜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어디선가 누더기 조각을 주워와서 그것을 빨아 해진 데를 기워주셨다. 내 꼴은 영락없는 거지였다. 그러나 가족이나 할머니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집을 부러워하였다. 자장, 자장,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한다. 나도 일본서 어릴 적부터 고생을 많이 했다만 이런 고생은 처음이구나. 헐벗고 굶주리는 고생을 어찌 너희들에게 시킬꼬. 더 잘 살아보겠다고 온 내 나라에서 이게 무슨 일인지.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고향도 아닌 북조선에 와서 자식 손주에게 이 몹쓸 고생을 시키다니. 우리가 평양서 살 때 언젠가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인 제주도에 같이 가보자고 조른 적이 있었다. 그러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통일이 돼서 좋은 시절 만나면 그때 가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식구는 제주도가 아닌 요독 수용소에 와 있는 것이다. 할머니는 대단한 분이셨다. 생활력이나 의지력이 보통이 넘는 분으로 머리도 비상한 분이었다. 언제나 틈나는 대로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이었다. 이곳에 와서 아직 죽지 않고 몇 해씩 겨울을 난 사람들은 이 혹독한 겨울을 나는 요령을 나름대로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쑥이 내가 잘 숨겨뒀는데. 아유, 여기 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산나물을 말렸어요? 이건 산나물이 아니고 쑥이란다. 쑥. 한여름에 쑥 뜯어다가 말려뒀거든. 쑥을 왜요? 춥다. 방으로 들어가자. 할머니, 쑥으로 뭐 하시게요? 이 쑥을 솜 대신 옷 속에 넣고 누비면 그래도 추위를 이길 수 있다는구나. 할머니는 진짜 모르는 게 없으세요. 아이고, 오늘부터는 식구들 옷에다가 쑥을 넣어서 누벼야겠다. 그런데 쑥 말린 거 진짜 많던데 그걸 다 옷에 넣게요? 이 쑥은 열기가 있는 식물이라서 아무리 굶주려도 쑥으로 죽을 끓여 먹으면 얼굴도 붓지 않고 허기를 면할 수가 있어. 내년 쑥 나올 때까지 우리 식구 아껴 먹을 거야.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우리 식구는 살아야 하니까. 그 당시엔 미처 그런 생각을 못하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원시인 같은 생활을 하였는지 기가 막힌다. 어느 땐가 나는 옷이 너무 얇고 추워서 털을 가진 짐승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쥐다! 잡아야 할 텐데. 잡았다! 나는 쥐 한 마리를 잡는 행운을 누렸다. 쥐도 워낙 노리는 사람이 많아서 한 마리 잡으려면 며칠씩 잠도 못 자면서 공을 들여야 했다. 쥐를 잡아 가죽을 벗겼다. 쥐 고기는 불에 구워 먹으면 특요리에 해당되는 별미였다. 그 가죽은 물에 깨끗이 빨아서 그늘에 말렸다. 비록 손바닥보다 좀 작긴 하지만 털이 있는 가죽이라서 해진 무릎에 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쥐 가죽은 생각보다 질기지 못하여 곧 찢어지고 말았다. 나는 그 쥐 가죽을 신발에 깔창으로 깔아보았다. 안성맞춤이었다. 털이 있어서 쑥보다도 보드랍고 촉감도 나쁘지 않았다. 쥐고기는 수용소 사람들을 영양실조에서 구해주는 유일한 고기였기 때문에 흔하지가 않았다. 수용소 안에서는 이처럼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수용소에는 쓰레기통이나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것이 없다. 이 이야기는 곧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식 찌꺼기가 남는 법도 없고 버릴 옷도 없으며 못 쓰는 종이 한 장이 없기 때문이다. 수용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겨울은, 아니, 모든 생활이 잔인하기만 했다. 할머니, 내일은 설날이라 하루 쉬래요. 내일도 어린애들 일 시키면 짐승보다도 못한 놈들이지. 뭐라고 할머니? 아니다. 좋았어요 할머니. 아유, 우리 철안이도 내일은 쉬겠구나. 설 기분은 하나도 안 나지만 하루 쉰다니까 설보다 더 좋네요. 나도 오빠. 섣달 금은 밤. 달도 없이 바깥은 칠흑처럼 깜깜하였다. 수용소에서 처음 맞는 명절이기 때문인지 유난히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도 삼촌도 별말 없이 벽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확성기 소리가 정막을 깼다. 위대한 수용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생께서는 관리소의 죄인들에게도 특별 공급을 주라고 하셨다. 입살 하루분과 명태 3마리씩을 줄 것이니 집집마다 그릇을 가지고 나오라. 그릇을 들고 나갔던 삼촌이 한참 만에 쌀과 피라미 같은 명태 몇 마리를 들고 들어왔다. 자, 어머니, 저 이거. 아이고, 이것도 명태 새끼라고 주면서 생색을 낸다냐 그래? 예전에는 이것도 없었대요. 오래된 사람들은 모두 이번엔 이게 웬 떡이냐며 놀라던데요. 조금 있자니 또다시 확성기로 떠드는 소리가 났다. 오늘 밤 사정부터 위대한 수용유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 3사 세배를 올리는 특별 기회를 마련하였으니 호별로 나와서 선전실로 오면 위대한 어버이 수용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 세배를 할 특별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서회에 있을 때도 매년 설 명절이 돌아오면 김일성, 김정일 초상에 세배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곳에서는 노동에 지치고 기아와 질병에 고통당하다 보니 이것은 귀찮은 행사였다. 그러나 나가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할머니 나 졸려. 그냥 잘래요. 아이고, 안 돼, 아가. 미호야, 조금만 참자. 아유, 지금 잠들면 어버가도 모른단 말이야. 졸려. 자자, 눕지 말고 이리 온. 미호야, 거기 안 가면 큰일 나. 졸려도 좀 참으라오. 까딱 잠이 들었다가는 12시에 깨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길게 하품을 해가며 자정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단잠을 쫓으며 기다리던 우리 가족은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에 몸이 떨렸다. 어머니, 조심하시라요. 그래. 미호하고 철안이도 잘 따라오. 예 할머니. 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어쩌자고 공산당에 대해서 미쳐 날뛰다가 자식 새끼, 손주 새끼들한테 고생을 시키나. 네 이모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것을 어쩌자고 눈이 멀어서 얘까지 와 이 꼴을 당한단 말이냐. 어머니, 선전실에 다 와갑니다. 딴 사람들 득하시오. 자, 목소리 낮추시라요. 아이고, 말도 못하고. 선전실 앞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줄을 서 있었다. 모두들 지쳐서 서 있는 모습들이 헛개비를 세워놓은 것만 같았다.
드디어 우리 순서가 되었다. 1시간이 넘게 그렇게 밖에서 떨다 들어가니 몸은 동태가 되다시피 했다. 할머니, 아버지를 위시한 우리 가족은 모두 한꺼번에 들어가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 앞에 절을 하였다. 옆에서는 감독이 절을 한 가족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고 있었다. 수용소에서 맞이하는 설날 아침. 와, 이다! 할머니, 나 이거 먹어도 돼? 전하, 리오야. 설날이니까 할머니한테 세배부터 드려야지. 네. 미연우도 일어서. 알았어. 할머니, 세배 받으세요. 아서라, 난 니들에게 세배 받을 자격이 없구나. 이 추운 겨울에 너희 할아버지와 네 애미는 어떻게 지내는지, 또 삼촌들은 어디에 살아있기나 한 건지. 아유, 오마니, 제발 오늘만이라도 그런 말씀 맙세다. 남들 다 사는데 우리라고 못 살겠시오. 자, 어서 세배 드리라. 할머니, 빨리 세배 받아. 나 이 밥 먹고 싶단 말이야. 아유, 그래. 아유, 내 새끼들 이 밥 먹어야지. 아유, 그래.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됐다. 나 이제 이 밥 먹어야지. 오랜만에 보는 하얀 이밥은 눈이 부셨다. 입안에서 이밥은 비단결처럼 술술 잘도 미끄러져 넘어갔다. 나는 언제 먹었느냐 싶게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다. 할머니는 얼른 당신의 밥그릇에 있던 밥을 퍼서 내 그릇으로 옮겨주셨다. 자, 철안이 많이 먹어라. 네. 철와이 너. 예. 오마니, 와 안 됐습니까? 별로 입맛이 없구나. 나야 전에도 많이 먹었으니 어린 것들 조금이라도 더 먹이는 거이 낫지. 에이, 철안아, 어여 먹어. 응? 예. 나는 힐끗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는 모른 채 부지런히 밥만 먹었다. 상을 물리고 아버지와 삼촌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간다고 채비를 하였다. 바로 그때 아이, 이거이? 무슨 소리야? 누가 또 자살을 했나 봅니다. 아이고, 설날 아침부터 또 누가? 철원이하고 미호는 할머니하고 방 안에 있으라. 이제 어머니, 무슨 일인지 가보고 가시. 아이, 그래. 이거 몸 조심하고. 조금 있으니 아버지가 침통한 얼굴로 들어오셨다. 수용소에서 설날 아침부터 또 한 사람의 죄 없는 인민이 고문과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조금 있자 확성기에서는 판에 박힌 김일성 찬양을 한바탕 늘어놓았다. 5,000년 역사에서 오늘과 같이 우리나라가 만방의 빛을 뿌린 적이 일찍이 없었다. 김일성 수령님이 탄생하시어 일제를 내려눕히시고 미제를 가도하였기에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 강국으로 발전시키신 것이다. 또 김일성 어머니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여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계신다. 잠시 후 김일성 어머니 수령님의 신년사가 있으니 모두 선전실로 모여주기 바란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나무하러 가기를 포기하고 김일성 신년사를 청취하러
선전실로 갔다. 신년사가 끝나고 돌아오려 하는데 보위원이 갑자기 우리를 앉혀놓더니 학생들은 모두 이 위대한 신년사의 원문을 옮겨 적어야 한다. 집에 가서 열심히 외워 통달을 해소하라. 신년사를 다 외워요? 만약 누구든지 어버이 수령님의 신년사를 통달해 암송하지 못한다면 강제 노동을 할 줄 알라. 그리고 암송하는데 한자라도 틀리거나 빼먹으면 머리통을 깨부술 테다. 머리가 나쁜 새끼들은 위대한 조국 인민공화국에서 살 자격이 없다. 알겠나?